그리고 3개월 시한부 환자의 댓글. 눈이 떠졌습니다. 아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홋카이도 삿포로 한 작은 주차장. 창밖은 새하얗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11월 첫눈. 72년을 살았지만 이런 눈은 처음 봅니다. 도쿄의 눈과는 다릅니다. 더 무겁고 더 조용하고 더 외롭습니다.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눈부셨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 화면 빛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매일 밤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튜브 앱을 열었습니다. 하나 72에 바퀴 달린 서재. 제 채널입니다. 구독자 수를 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50만 1284명.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25만 명이었습니다. 2배가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50만 명이 얼마나 무거운 숫자인지. 한 명 한 명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숫자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50만 개의 기대가 있습니다. 50만 개의 시선이 있습니다. 50만. 실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댓글을 열었습니다. 최신 댓글부터 봤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할머니, 홋카이도 도착하셨나요? 기다리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엄마 모시고 여행 갔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눈 조심하세요. 홋카이도 겨울은 위험해요. 따뜻한 댓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다른 댓글들도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이제 좀 지겹지 않나요? 맨날 똑같은 패턴. 구독자 늘리려고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시고 쉬시는 게 어때요? 나이 생각 좀 하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내쉬고. 괜찮습니다. 비판적인 댓글은 당연합니다. 50만 명이면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겹다는 말이 박혔습니다. 오버한다는 말이 찔렀습니다. 저는 오버하고 있는 걸까요? 구독자를 늘리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살고 있는 걸까요? 옆을 봤습니다. 아오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3주 전 교토에서 합류한 뒤 계속 함께였습니다. 내일이면 도쿄로 돌아가야 합니다. 학교가 있으니까요. 월요일이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켄지 씨의 캠핑카 소라가 보였습니다. 20m쯤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켄지 씨는 자고 있을 겁니다. 저만 깨어 있습니다. 50만 명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 15분에 누가 전화를 할까요? 화면을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도쿄 지역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나 할머니시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아침 뉴스 프로그램 PD 야마다라고 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최대 방송국 중 하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른 시간에. 할머니께서 새벽에 자주 영상 올리시길래 깨어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에 자주 깨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다큐멘터리요? 네. 72세에 시작한 캠핑카 여행.
50만 구독자. 세대를 넘는 감동. 완벽한 소재입니다. 연말 특집으로 50분짜리 제작하고 싶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저 생각 좀 해봐도 될까요? PD가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근데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방송국들도 관심 갖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 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50만 구독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큐멘터리. 연말 특집. 현실이 맞나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왜일까요? 이건 좋은 일인데.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건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요?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옷을 입었습니다. 두꺼운 재킷을 입었습니다. 장갑을 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웠습니다. 주차장을 걸었습니다.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저 혼자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주차장 끝까지 걸었습니다. 난간이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사포로 시내가 보였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몇몇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깨어 있었습니다. 저처럼. 하늘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타케시,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하늘에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눈만 내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꿈이 이루어지는 게 항상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 때로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으니까요. 조건만 맞으면 할 텐데라는 변명. 이제 조건이 맞았습니다. 50만 구독자 방송국 제안 모든 조건이 완벽합니다. 그럼 이제 뭘 하죠? 계속 가야 하는데. 갈 수 있을까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켄지 씨였습니다.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른 시간에 웬일이세요? 잠이 안 와서요. 켄지 씨는요? 저도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나 봐요. 켄지 씨가 제 옆에 섰습니다. 같이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켄지 씨. 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갑자기 왜요? 그냥 요즘 확신이 안 서요. 처음엔 그냥 살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50만 명이 보고 있어요. 무거워요. 켄지 씨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왜 캠핑카 여행 시작했는지 아세요? 아내분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달아나고 싶어서였어요. 달아난다고요? 네. 아내 없는 집이 너무 괴로웠어요. 아내 물건들, 아내 냄새, 아내 목소리. 다 남아있는데 아내는 없었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캠핑카 타고. 켄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도망치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가고 있었다는 걸. 아내가 못 간 곳들을 가면서 아내를 보내주고 있었다는 걸. 그게 제 방식의 이별이었어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켄지 씨, 할머니도 그런 거 아닐까요? 처음엔 살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살리고 있는 거예요. 50만 명을요.
할머니 이야기가 50만 명을 살리고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무거워요. 당연히 무겁죠. 한 사람 살리는 것도 무거운데 50만 명이에요. 근데 할머니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네. 저도 있고 아오이도 있고 유키 씨도 있잖아요. 그리고 50만 명도 있어요. 우리가 같이 짊어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공기에 눈물이 금방 차갑게 식었습니다. 켄지 씨 고마워요. 천만에요. 우리 동료잖아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켄지 아저씨, 아오이였습니다. 잠옷 위에 패딩을 걸치고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왜 나가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미안. 잠이 안 와서. 아오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유튜브 봤어요? 조회수 봤어요? 아니, 왜? 어제 올린 영상이요. 지금 1000만 뷰 넘었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1000만? 네. 1000만. 그리고 댓글이 5만 개 넘었어요. 난리 났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최신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72세 할머니, 17세 손녀와 함께 본 기요미즈데라의 약속. 40년 만에 재방문. 어제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조회수를 봤습니다. 1084만 7329회. 진짜였습니다. 1000만 뷰를 넘었습니다. 댓글을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수만 개의 댓글이 흘러갔습니다. 72세와 17세의 대화에서 울었습니다. 우리 할머니한테 전화해야겠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나이 차이는 숫자일 뿐. 한국에서 봤어요. 감동이에요. 우리나라도 오세요. 대만에서 응원합니다. 할머니 최고. 한국, 대만, 중국, 심지어 영어 댓글도 보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세계적이에요. 아오이가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후지산 앞에서 떨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1000만 명이 제 이야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켄지 씨가 물었습니다. 네. 아니,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기쁜지 무서운지 부담스러운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아오이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한 댓글이 가장 위에 있었습니다. 좋아요가 12만 개였습니다. 저는 말기 암 환자입니다. 3개월 시한부 선고받았습니다. 할머니 영상 보고 결심했습니다. 3개월이든 3년이든 30년이든 남은 시간 동안 할머니처럼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을 동안 진짜로 살겠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누군가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3개월 시한부 환자가 진짜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아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요. 알죠? 응. 알아. 근데 무거워. 괜찮아요. 우리가 같이 있잖아요. 켄지 씨가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같이 가요. 1000만 명이든 억명이든 같이 가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섰습니다. 눈 내리는 사포로 주차장에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무게를 나눠 가지면 가벼워진다는 걸. 50만 명의 무게, 1000만 뷰의 무게, 세계적 관심의 무게. 혼자 짊어지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함께 짊어지면 걸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요. 추워요. 켄지 씨가 말했습니다. 네, 들어가요.
캠핑카로 돌아갔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덜 무거웠습니다. 덜 외로웠습니다. 캠핑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히터를 켰습니다. 세 사람이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할머니? 아오이가 물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TV 다큐멘터리 제한 1000만 뷰, 50만 구독자. 그리고 3개월 시한부 환자의 댓글. 계속 가야죠. 뭘 어떻게? 계속 가는 거예요. 좋아요. 아오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랑 대만도 가보고 싶어요. 진짜요? 응. 댓글 봤잖아. 한국, 대만에서도 보고 있어. 가야죠. 직접 만나야죠. 켄지 씨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국제파시네요. 웃음이 났습니다. 국제파라니. 나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괜찮아요. 마음은 통하니까요. 아오이가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곧 아침이 올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야마다 PD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네, 하나예요. 다큐멘터리요. 할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이야기만 찍는 게 아니라 제가 만난 사람들 이야기도 같이 찍어주세요. 김할머니, 찻집 사장님, 그리고 제 댓글에 있는 사람들. 특히 그 3개월 시한 부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PD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더 좋은 이야기네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계속 갑니다. 무겁지만 갑니다. 무섭지만 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이야기만이 아니니까요. 50만 명의 이야기니까요. 1000만 명의 이야기니까요. 할머니,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아오이가 물었습니다. 웃었습니다. 라벤더 밭 가야지. 켄지 씨 아내분이 보고 싶어 하셨던 곳. 비록 겨울이라 라벤더는 없지만 가야죠. 약속이니까. 켄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아니에요.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당신 아내분을 위해서, 제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전 9시 47분. 출발했습니다. 삿포로 시내를 빠져나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후라노. 켄지 씨 아내분이 평생 가고 싶어 했던 라벤더 밭이 있는 곳. 하지만 지금은 11월. 라벤더는 없습니다. 눈만 있습니다. 아오이가 운전했습니다. 이제 능숙해졌습니다. 눈길인데도 안정적으로 달렸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켄지 씨는 뒤에서 자기 캠핑카로 따라왔습니다. 무전기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켄지 씨는요? 저도요. 근데 떨리네요. 당연하죠. 10년 동안 가고 싶었던 곳이잖아요. 네. 아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타케시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40년 만에 교토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있었으니까요. 켄지 씨, 아내분 지금 보고 계세요. 분명히. 그럴까요? 네. 제 남편도 보고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못 본 것들을 보러. 무전기 너머로 켄지 씨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천만에요. 우리 같이 가요. 차창 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새하얀 세상이었습니다. 나무도 들판도 산도 모두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72년을 살았지만 이런 풍경은 처음 봤습니다. 도쿄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할머니 예뻐요. 아오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정말 예쁘다. 사진 찍을래요? 응, 찍자. 아오이가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켄지 씨도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세 사람이 눈 덮인 들판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삼각대를 세웠습니다. 타이머를 설정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72세, 68세, 17세. 눈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진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사진 속에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인생입니다. 슬픔과 행복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울면서 웃고 웃으면서 웁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다시 출발했습니다. 1시간쯤 더 달렸습니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후라노 15km.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키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후라노 가는 중이야. 곧 도착해. 엄마,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 엄마 나왔어요. 아침 뉴스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뉴스에? 네. 아침 뉴스요. 72세 유튜버 1000만 뷰 돌파 이렇게 나왔어요. 엄마 영상 나오고 댓글들 나오고. 진짜? 네. 지금 난리예요. 환자분들이 다 봤대요. 병원이 난리 났어요. 다들 하나 할머니다. 이러면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뉴스에 나왔다니. 유키야. 나 무서워. 솔직히 말했습니다. 왜요? 이렇게 유명해지는 거. 무서워. 실수하면 어떡하지? 기대를 저버리면 어떡하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유키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실수해도 돼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답게 하시면 돼요. 그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유키야. 고마워. 엄마 사랑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딸이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변했습니다. 유키가 정말로 변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오이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감동이야.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응원한대. 계속 가래. 역시 완전히 바뀌었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게. 사람은 변하는구나. 할머니도 변했잖아요. 나도? 네. 한 달 전만 해도 고속도로에서 떨고 계셨잖아요. 지금은 1000만 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오이.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17세든 72세든. 내 할머니가 증명하셨어요. 오전 11시 23분. 후라노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라벤더 밭으로 향했습니다. 팜토미타. 홋카이도에서 가장 유명한 라벤더 밭이었습니다.
켄지 씨 아내분이 가고 싶어 했던 곳.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관광객이 없었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켄지 씨도 옆에 섰습니다. 엔진을 껐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라벤더 밭을 향해 걸었습니다. 언덕이 보였습니다. 여름이면 보라색 라벤더로 가득할 언덕. 하지만 지금은 새하였습니다. 눈만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켄지 씨가 멈춰 섰습니다. 언덕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오고 싶었던 곳. 아내와 함께 오고 싶었던 곳. 하지만 혼자 왔습니다. 저도 멈춰 섰습니다. 옆에 섰습니다. 아오이도 다른 쪽에 섰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눈 덮인 라벤더 밭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이 날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켄지 씨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액자였습니다.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의 사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켄지 씨 아내분이었습니다. 유미코. 왔어. 내가 보고 싶어 했던 곳. 늦었지만 왔어. 켄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같이 못 와서 미안해. 혼자 와서 미안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켄지 씨가 울고 있었습니다. 68세 남자가 눈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유미코.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켄지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오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눈 덮인 라벤더 밭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켄지 씨의 슬픔에, 제 슬픔에, 모든 이별의 슬픔에 울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슬픔은 나눌 수 없다는 것을. 각자의 슬픔은 각자만의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울 수는 있습니다. 옆에서 같이 울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켄지 씨가 진정했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보기 안 좋은 걸 보여드렸네요. 아니에요. 아름다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름답다고요? 네. 사랑이 아름다웠어요. 10년이 지나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게, 그게 정말 아름다웠어요. 켄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뭐가요? 마음이요. 10년 동안 무거웠는데 여기 와서 울고 나니까 좀 가벼워졌어요. 유미코한테 인사한 것 같아요. 좋네요. 이제 앞으로 가실 수 있겠네요. 네. 근데 할머니, 앞으로가 어디예요? 웃음이 났습니다. 저도 몰라요. 근데 괜찮아요. 모르는 게 더 재밌잖아요. 아오이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찍어도 돼요? 이 순간. 응, 찍어.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눈 덮인 라벤더 밭, 세 사람. 켄지 씨 손에 든 아내 사진. 모두 담았습니다. 할머니, 저기 봐요. 아오이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한 줄기 빛이 라벤더 밭을 비췄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 같았습니다. 예쁘다. 켄지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유미코가 보내는 빛 같아요. 그럴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보고 계세요. 미소 지으면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한국 국가번호였습니다. 82.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나 할머니님이십니까?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 서울에서 살고 있는 박지혜라고 합니다. 할머니 영상 보고 꼭 통화하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저를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아오이 양이 SNS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무슨 말씀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 어제 자살하려고 했었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한강에 갔었어요. 뛰어내리려고. 근데 무심결에 핸드폰 영상을 보던 중 할머니 영상이 떴어요. 추천 영상으로 72세 할머니가 17세 손녀랑 같이 웃고 있는 거. 그거 보고 울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는 32살인데 뭘 포기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안 뛰어내렸어요. 집에 왔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게라고 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켄지 씨와 아오이가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박지혜 씨,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이제 잘 살아볼게요. 할머니처럼 용기 내서 살아볼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우리 같이 살아요. 같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할머니, 아오이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한국에서 32살 여자분이 자살하려다가 내 영상 보고 살기로 했대. 아오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사람을 살리고 있어요. 정말로. 켄지 씨도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게 할머니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라벤더 밭에 라벤더가 없어도 여기는 생명을 살리는 밭이에요. 할머니가 만든 밭이에요. 세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눈 덮인 라벤더 밭에서 울면서 웃었습니다. 슬프면서 행복했습니다. 무거우면서 가벼웠습니다. 이게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라벤더 밭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겨울에도 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일어났습니다. 눈을 털었습니다. 사진 찍자.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요? 응. 이 순간을 남겨야 해. 켄지 씨 아내분을 위해서, 제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박지혜 씨를 위해서. 카메라를 삼각대에 올렸습니다. 타이머를 설정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켄지 씨는 아내 사진을 들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타케시 사진을 아오이에게 줬지. 대신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아오이는 하트를 그렸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눈물과 미소가 공존하는 사진. 슬픔과 희망이 공존하는 사진.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사진. 이거 올릴게요, 할머니. 아오이가 말했습니다. 응, 올려.
그리고 박지혜 씨한테 메시지 보내. 같이 살아요. 우리 같이라고. 네. 라벤더 밭을 떠났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눈 덮인 언덕이 보였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기억으로, 약속으로. 다음은 어디 가요, 할머니? 아오이가 물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아사히카와 동물원 가자. 펭귄 산책 볼 수 있대. 겨울에만 하는 거래. 좋아요. 출발했습니다. 켄지 씨가 뒤따라왔습니다. 무전기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유미코한테 제대로 인사할 수 있었어요. 천만에요, 켄지 씨. 우리 같이 인사한 거예요. 당신 아내분한테, 제 남편한테, 그리고 우리 앞에 먼저 간 모든 분들한테. 네. 이제 좀 앞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같이 가요.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차창에 눈이 부딪혔습니다. 와이퍼가 움직였습니다. 세상이 계속 새로워졌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오이가 올린 사진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분에 수백 개씩. 할머니 울었어요. 라벤더 없어도 아름다워요. 한국에서 응원합니다. 대만에서 봤어요. 그리고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박지혜예요. 할머니 같이 살아요. 꼭 같이 살아요. 약속해요. 밑에 하트 이모티콘이 가득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32살 박지혜를 살렸습니다. 제가 72세 할머니가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무 괜찮아.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세상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켄지 씨 아직 거기 계세요? 네, 할머니.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켄지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우리 정말 잘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오후 2시 34분. 아사히카와 동물원 주차장. 캠핑카를 세웠습니다. 엔진을 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엔진을 껐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한 소리. 딱딱딱. 금속 부딪히는 소리. 할머니, 이거 뭔 소리예요? 아오이가 물었습니다. 나도 몰라. 처음 듣는 소리인데. 차에서 내렸습니다. 본넷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놀랐습니다. 켄지 씨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본넷에서 김이 나요. 켄지 씨가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냉각수가 새고 있어요. 냉각수요? 네. 여기 봐요. 호스가 금이 갔어요. 아마 추위 때문인 것 같아요. 홋카이도 겨울은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니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수리해야 해요. 근데 여기선 못해요. 정비소 가야 해요. 정비소가 어디 있어요? 켄지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했습니다. 여기서 15km. 근데 할머니, 지금 상태로는 못 가요. 엔진 과열돼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라벤더 밭에서 감동하고 박지혜 씨를 살리고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차가 고장났습니다. 딱 그 순간에
견인차 불러야겠네요. 켄지 씨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글쎄요. 1시간? 2시간. 여기 외진 곳이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맞았습니다. 동물원 주차장. 한적했습니다. 아오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펭귄은요? 펭귄? 펭귄 산책이요. 3시에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시계를 봤습니다. 2시 37분. 23분 남았습니다. 글쎄, 차가 이런데. 할머니, 동물원 다녀오세요. 저는 여기서 견인차 기다릴게요. 켄지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같이 있어야죠. 괜찮아요. 제가 견인차랑 같이 정비소 갈게요. 할머니는 아오이랑 펭귄 보세요. 그래도, 할머니, 우리 계획대로 안 돼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계획 아닌 계획이에요. 가세요. 켄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켄지 씨 혼자 괜찮겠어요? 걱정 마세요. 저 10년 동안 이렇게 혼자 다녔어요. 차가 고장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아오이와 동물원으로 향했습니다. 입구가 보였습니다. 표를 샀습니다. 2,000엔. 들어갔습니다. 추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아이들. 할머니, 저기요. 아오이가 가리켰습니다. 펭귄 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2시 57분. 곧 시작할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앞쪽으로 갔습니다. 우리 안에 펭귄들이 보였습니다. 통통한 펭귄들. 귀여웠습니다. 뒤뚱뒤뚱 걸었습니다. 3시 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펭귄들이 나왔습니다. 한 줄로 걸었습니다. 뒤뚱뒤뚱. 느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정해진 길을 따라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펭귄이다. 귀여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영하 10도의 날씨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오이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찍을게요. 응. 펭귄 뒤에 섰습니다. 펭귄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펭귄이 멈춰 섰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치 할머니 괜찮아요?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응, 괜찮아. 고마워. 펭귄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뚱뒤뚱.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목적지를 향해. 저도 그랬습니다. 느렸습니다. 72세니까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펭귄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빙판 위에서 수없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가야 하니까요. 살아야 하니까요. 15분쯤 지났을까요? 펭귄 산책이 끝났습니다. 펭귄들이 우리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오이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켄지 씨였습니다. 할머니 견인차 왔어요. 지금 정비소로 가는 중이에요. 얼마나 걸려요? 정비사가 보더니 최소 3시간은 걸린대요. 부품 주문해야 한대요. 3시간. 시계를 봤습니다. 3시 17분.
3시간이면 6시 17분. 어두워질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여기서 자는 게 어때요? 정비소 근처에 주차장 있대요. 알았어요. 우리도 그쪽으로 갈게요. 아니요, 할머니는 동물원 더 구경하세요. 제가 다 끝나면 연락할게요. 혼자 괜찮겠어요? 걱정 마세요. 저 혼자 잘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오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근데 뭔가 불안해. 왜요? 모르겠어. 그냥 뭔가 틀어지는 것 같아. 완벽했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나고. 할머니,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이 잘 되다가 안 되고 안 되다가 잘 되고. 17세 손녀가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말이야.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앉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습관처럼 최신 댓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쉬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72세의 홋카이도 겨울. 솔직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구독자 늘리려고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버한다.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저는 오버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로? 할머니, 또 그런 댓글 보세요. 아오이가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보지 마세요.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그래도 할머니 50만 명이면 모두가 좋아할 수 없어요. 1%만 싫어해도 5천 명이에요. 그 사람들 댓글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았어. 근데 왜 자꾸 그 댓글만 보이지? 그게 사람이에요. 좋은 말 100개보다 나쁜 말 1개가 더 크게 들려요. 근데 할머니, 그게 진실은 아니에요. 아오이가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다른 댓글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할머니랑 여행 갔어요. 평생 기억할 거예요. 72세에 이렇게 사시는 거 보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도전할게요. 이게 진실이에요,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진짜예요. 비판하는 사람들 말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오이, 너 언제 이렇게 컸니?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때 한 가족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엄마가 말했습니다. 저, 혹시 하나 할머니시죠? 놀랐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영상 팬이에요. 사진 찍어도 될까요? 아, 네, 물론이죠.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자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고마워. 잘 클 거야. 가족이 떠났습니다. 손을 흔들며. 할머니 봤죠?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응, 알아.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왜일까요? 차고장? 비판 댓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오후 4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물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정비소로 향했습니다. 15분 거리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오이가 또 물었습니다. 응, 그냥 피곤한가 봐. 그럴 거예요. 아침부터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라벤더 밭도 가고 박지혜 씨 전화도 받고.
맞았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하루였습니다. 피곤한 게 당연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유키 집이 그리웠습니다. 따뜻한 방, 부드러운 침대, 안전한 공간. 3년 동안 감옥 같았던 그곳이 지금은 천국 같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자유가 피곤하다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때로는 버겁다는 것을 누군가 정해주면 편합니다. 뭘 먹을지, 어디 갈지. 하지만 모든 걸 스스로 정해야 하면 무겁습니다. 정비소에 도착했습니다. 켄지 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수리 중이에요. 1시간 정도 더 걸린대요. 정비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가 리프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비사가 밑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제 캠핑카. 15년 된 낡은 캠핑카. 고장났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켄지 씨가 의자를 내줬습니다. 앉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아침부터 너무 많이 걸었습니다. 72세 몸에는 무리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만 쉬자. 그런데 어지러웠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지러웠습니다. 할머니? 아오이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켄지 씨였습니다. 저를 잡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지지 않게. 할머니, 괜찮으세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흐려졌습니다. 119 불러요. 켄지 씨가 외쳤습니다. 아오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저는 누워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정비소 바닥에 형광등이 보였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아오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17세 손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거웠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72세의 몸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마음은 17세지만 몸은 72세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원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구급차였습니다.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었습니다. 72세 여성, 의식 저하.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혈압을 쟀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플라스틱이 차가웠습니다. 들것에 올려졌습니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아오이가 따라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울면서 말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켄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캠핑카 가져갈게요. 병원에서 만나요.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이 지나갔습니다. 빠르게, 세상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멈추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파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모르겠다고. 그냥 어지럽다고. 혈압 정상. 맥박 정상. 체온 정상. 구급대원이 보고했습니다. 과로일 가능성 있음. 정밀 검사 필요. 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무리했습니다. 72세 몸으로 너무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피를 뽑았습니다. 심전도를 찍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의사가 돌아왔습니다. 결과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토 하나님? 네.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보입니다. 그럼 괜찮은 거예요? 지금은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무리하시면 위험합니다. 72세 연세의 홋카이도 겨울 여행은 솔직히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여행을 그만해야 하나요? 의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요할 수는 없지만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일주일, 7일, 168시간. 그동안 구독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영상은 어떻게 하죠? 다큐멘터리는? 약속들은?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 씨 보호자분?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저예요. 아오이였습니다.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를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아오이. 괜찮아. 할머니,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아오이가 울었습니다.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17세 손녀가 72세 할머니를 걱정하며 울었습니다. 켄지 씨도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의사가 과로래요. 쉬면 된대요. 다행이다. 켄지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하룻밤 입원하셔야 해요. 경과 관찰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캠핑카 침대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아오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한테 연락해야 할까요? 아니, 걱정하실까봐. 근데 알아야 하지 않아요? 생각했습니다. 유키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그러니까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달려올까요? 일단 기다려보자. 내일 괜찮으면 말 안 해도 돼. 알겠어요, 할머니. 하지만 아오이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켄지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만 가볼게요. 캠핑카들 주차해야 해서. 내일 아침에 올게요. 네,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천만에요. 푹 쉬세요. 켄지 씨가 나갔습니다. 아오이와 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응? 무서워요? 물었습니다.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응. 무서워. 뭐가요? 이러다가 정말 못 가게 될까봐. 쓰러져서 여행 끝날까봐. 할머니. 미안해, 아오이. 할머니가 무리했나봐. 72세 몸으로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아니에요. 할머니는 잘하셨어요. 다만 좀 쉬셔야 해요.
근데 쉬면 사람들이 실망할까봐. 안 해요. 오히려 걱정할 거예요. 할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멈추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멈추면 다시 시작 못할 것 같습니다. 엔진을 한번 끄면 다시는 안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달렸습니다. 쉬지 않고, 무리해서라도. 하지만 지금 제 몸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야, 멈춰. 쉬어. 안 그러면 진짜 끝이야. 몸이 강제로 멈춰 세웠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알림이 쌓여 있었습니다. 댓글, 메시지, DM. 수백 개. 할머니, 오늘 영상 없나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50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아오이, 영상 찍어줄래? 지금요? 응.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할 것 같아. 오늘 쓰러진 거. 아오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할머니, 괜찮겠어요? 응. 해야지.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시작할게요. 아오이가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카메라를 봤습니다. 미소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예요.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쓰러졌어요. 정비소에서. 과로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2세 몸으로. 너무 무리했나 봐요. 라벤더 밭도 가고 펭귄도 보고 좋았어요. 근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나 봐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오늘 영상 못 올려서 기다리셨을 텐데. 미안해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쉬래요. 그래야 한대요. 그래서 영상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계속 가고 싶은데. 몸이, 72세 몸이 울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울었습니다. 아오이가 녹화를 멈췄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사람들이 이해할 거예요. 할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해할까요? 아니면 실망할까요? 역시 72세는 무리였어라고 말할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아오이가 잠들었습니다. 옆 의자에서 불편한 자세로. 하지만 제 곁을 지켰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하얀 천장. 병원 천장. 이게 끝일까요?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새벽 3시 42분. 또 눈이 떠졌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조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기계 소리, 발소리, 누군가의 신음소리. 살아있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옆을 봤습니다. 아오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기대어 목이 꺾인 채로. 불편해 보였습니다. 담요를 덮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집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알림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1247개. 3시간 동안 1247개의 알림이 쌓였습니다. 어젯밤 아오이가 올린 영상. 병원 침대에서 우는 저. 조회수를 확인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384만 7239회.
300만 뷰를 넘었습니다. 3시간 만에 댓글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그만두래요? 역시 무리였어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쉬세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할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72세에 이만큼 하신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푹 쉬세요. 할머니 사랑해요. 제발 건강하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72세 할머니를.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흘러갔습니다. 거의 모두 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달랐습니다.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충분히 하셨어요.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72세에 무리하시면 안 돼요. 가족분들 걱정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제 집에 계세요. 악의는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댓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만하라. 그 말이 칼처럼 찔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선의의 조언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악에 있는 비난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걱정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는 말만큼 무거운 게 없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3시 48분에 유키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엄마. 유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키야. 어떻게? 영상 봤어요. 병원에 계시다고. 왜 말 안 하셨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엄마가 병원에 계신데 제가 어떻게 걱정 안 해요? 유키가 흐느꼈습니다. 엄마. 제발. 이제 그만하고 집에 오세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유키야. 엄마 충분히 하셨어요. 정말 충분히. 이제 쉬세요. 제발. 집에 오세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유키야 나는. 엄마 저 무서워요. 아빠 잃은 것처럼 엄마도 잃을까봐 무서워요. 제발 그만하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딸의 공포가 진짜였습니다. 유키야. 미안해. 미안하지 마시고 돌아오세요. 제발. 내일 제가 홋카이도 갈게요. 엄마 모시러 갈게요. 같이 집에 가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유키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충분히 증명하셨어요. 72세에도 할 수 있다는 거. 이제 됐어요. 그만해도 돼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키가 울면서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만해도 된다. 충분히 했다. 집에 가도 된다.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만해도 될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곧 아침이 올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작할 수 있을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타케시가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타케시야, 나 어떻게 해야 해? 계속 가야 해. 아니면 그만둬야 해. 대답이 없었습니다. 타케시는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얕은 잠. 꿈을 꿨습니다. 유키 집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숨이 막혔습니다. 창문이 없었습니다. 문이 없었습니다. 닫혔습니다. 깼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5시 23분. 2시간도 못 잤습니다. 아오이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악몽 꾸셨어요? 응. 어떻게 알았어? 신음하셨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 갈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할머니, 엄마한테 전화 왔죠? 아오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들었어요. 조금. 엄마가 집에 오라고 하셨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뭘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계속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또 쓰러지면 어쩌죠? 정말 죽으면 어쩌죠? 할머니,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아오이, 나 무서워. 계속 가는 것도 무섭고 그만두는 것도 무서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라면 계속 갈 거예요. 왜? 왜냐하면 할머니는 이미 돌아갈 수 없거든요. 무슨 뜻이야? 할머니, 한 달 전 할머니랑 지금 할머니는 달라요. 한 달 전 할머니는 집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할머니는 못 살아요. 길 위에서만 살 수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7세 손녀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변했습니다. 근데 유키 말도 맞아. 또 쓰러지면 어떡해? 그럼 병원 가면 돼요. 또 치료받으면 돼요. 근데 길 위로 안 가면 할머니 마음이 죽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오이야, 너 언제 이렇게 컸니?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살아있을 때 진짜로 살라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사토 하나님, 아침 검진 시간이에요. 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간호사가 부축했습니다. 진찰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의사였습니다. 어제보다 나아 보이시네요. 네. 좀 나은 것 같아요. 검사 결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습니다. 그럼 퇴원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요? 최소 3일은 완전히 쉬셔야 합니다. 침대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3일. 그럼 여행은?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토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나이에 겨울 홋카이도 여행은 매우 위험합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하고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만두라는 거예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조언한다면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가족분들도 걱정하실 테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토 씨, 영상 봤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72세에 그렇게 사시는 게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진찰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천천히. 힘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72세 몸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켄지 씨가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퇴원 가능하대요. 다행이다. 안도의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3일은 쉬래요. 그리고 여행 그만두는 게 좋겠대요. 켄지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군요. 켄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켄지 씨가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5년 전에 쓰러진 적 있어요. 심장 문제로. 정말요? 네. 그때 의사가 말했어요. 여행 그만두라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1년 동안 그만뒀어요. 집에 있었어요. 그랬구나. 근데 할머니, 그 1년이 제일 힘들었어요. 몸은 안전했지만 마음이 죽어갔어요. 매일 창문만 보면서 언제 다시 갈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켄지 씨가 저를 봤습니다. 1년 후에 다시 검사받았어요. 의사가 놀랐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대요.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해지고 우울하니까 건강이 나빠진 거죠. 그래서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요. 의사가 반대했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5년째 여행하고 있어요. 건강도 더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행복하니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켄지 씨, 할머니 선택은 할머니 거예요. 근데 제 경험상 안전하게 사는 게 꼭 오래 사는 건 아니에요.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안전과 행복은 다르다는 것을. 안전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야 살아 있습니다. 숨만 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살아 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한국 번호.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 박지혜예요. 놀랐습니다. 한강에서 돌아온 그 여자. 박지혜 씨? 네. 할머니 영상 봤어요. 병원 계시다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할머니. 그만두시면 안 돼요. 네. 제발 그만두지 마세요. 할머니가 멈추면 저도 멈출 것 같아요. 할머니 보면서 매일 용기 내는데 할머니가 그만두시면 저도 포기할 것 같아요. 심장이 쿵했습니다. 박지혜 씨, 할머니 쉬세요. 충분히 쉬세요. 근데 그만두지는 마세요. 나중에라도 다시 시작하세요. 제발요. 나 때문에 당신이 살기로 했는데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책임질 필요 없어요. 근데 할머니가 계속 살아주시면 저도 계속 살 수 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야말로 고마워요. 살려주셔서. 계속 살려주세요. 저를 그리고 할머니 자신을. 전화가 끊겼습니다. 울었습니다. 켄지 씨와 아오이 앞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 결정하셨어요? 아오이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결정했어. 계속 갈 거야. 정말요? 응. 근데 조심스럽게. 무리하지 않고. 3일 쉬고 천천히 가고. 켄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할머니. 근데 유키한테 뭐라고 말하지? 진실을 말하세요. 따님이 이해할 거예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유키에게 전화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았습니다. 엄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유키야, 엄마 말 들어줄래? 네. 엄마는 계속 갈 거야. 여행. 근데 조심스럽게. 3일 쉬고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래야 하세요? 응, 유키야. 엄마는 그래야 해. 안 그러면 엄마가 아니야. 엄마,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살아있는데 살아있지 않은 거. 그게 제일 무서워. 유키가 흐느꼈습니다. 엄마, 제발 조심하세요. 제발. 그럴게. 약속해. 무리 안 할게. 몸 안 좋으면 바로 병원 갈게. 매일 연락할게.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유키야. 정말 사랑해. 이렇게 걱정해줘서 고마워. 근데 이제는 엄마를 믿어줘. 엄마가 알아서 잘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계속 갑니다. 무섭지만 갑니다. 위험하지만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삶이니까요. 할머니 대단하세요. 켄지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선택했을 뿐이에요. 제 삶을. 그게 제일 대단한 거예요. 오전 10시.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줬습니다. 3일은 푹 쉬세요. 약속하세요? 네, 약속할게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캠핑카가 보였습니다. 하루. 켄지 씨가 가져다 놨습니다. 수리도 끝났습니다. 캠핑카에 올랐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 냄새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 좋다. 정말 좋았습니다. 할머니, 어디서 쉴 거예요? 아오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조용한 곳. 온천 근처? 좋아요. 제가 찾아볼게요. 아오이가 검색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어때요? 노보리베츠 온천. 조용하고 캠핑카 주차장도 있대요. 좋아. 거기로 가자. 켄지 씨가 운전했습니다. 저와 아오이는 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계속하신대요. 퇴원하셨대요. 3일 쉬고 다시 시작하신대. 아오이가 실시간으로 올렸나 봅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천천히 가세요. 우리는 기다릴게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할머니 결정을 지지합니다. 안전하게만 사는 환자들보다 행복하게 사는 환자들이 더 오래 삽니다. 의학적 사실입니다. 할머니 행복하게 사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의사도 인정했습니다. 제 선택을. 켄지 씨. 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네, 할머니. 완벽하게 잘하고 있어요. 1시간 후. 노보리베츠에 도착했습니다. 온천 마을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유황 냄새가 났습니다. 생명의 냄새였습니다. 캠핑카를 주차했습니다. 엔진을 껐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할머니 3일 동안 여기서 쉴 거예요? 응. 온천도 가고 자고 먹고. 그냥 쉴 거야. 영상은요? 안 찍어. 3일 동안은 진짜로 쉴 거야. 구독자들이 궁금해할 텐데. 괜찮아. 기다릴 거야. 우리를 믿을 거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멈추는 것도 용기라는 것을. 계속 달리는 것만 용기가 아닙니다. 멈춰서 쉬는 것도 용기입니다. 언젠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온천으로 갔습니다. 아오이와 함께 옷을 벗었습니다. 72세 몸이 드러났습니다. 주름진 피부, 처진 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몸이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온 몸. 물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온몸을 감쌌습니다. 아, 신음이 나왔습니다. 기분 좋은 신음이었습니다. 근육이 풀렸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할머니, 기분 좋으세요? 응. 천국이야. 눈을 감았습니다. 물에 몸을 맡겼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진짜로 살아있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온천 위로 눈이 떨어졌습니다. 물에 닿으면 녹았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끊임없이. 할머니? 응? 후회 안 하세요. 계속 가기로 한 거 생각했습니다. 후회할까요? 안전한 선택을 안 한 거. 유키 말을 안 들은 거. 아니, 후회 안 해.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처음으로요? 응. 72년 중에 지난 한 달이 제일 살아있었던 것 같아. 아오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할머니랑 있는 3주가 17년 중에 제일 살아있었어요. 정말? 네. 학교에서는 못 느껴본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온천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어, 아오이. 네, 할머니. 우리 정말 잘하고 있어요. 3일을 푹 쉬었습니다. 온천 가고 자고 먹고 이야기하고 영상 안 찍었습니다. SNS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즐겼습니다. 그리고 회복했습니다.